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명을. 예제를 아예 순서대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는데 일시 소유의 목적으로 샀냐? 아니면 장기 보유의 목적으로 샀냐에 따라서 일시 소유면 단기 매매 증권인 거고, 장기 보유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계정 과목 두 개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왼쪽에다가는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일 때 그냥 단매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라고만 쓸게요. 아시겠죠? 자, 순서대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인 것으로 먼저 처리를 순서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2019년 1월 5일 날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취득을 했어요. 100만 원어치 1월 5일 날 뭐 했다고요?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어치를 사면서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겠죠. 그쵸? 얼마가? 100만 원이. 그리고 몇 번째에? 900번대에 있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 얼마 생기면 돼요? 10만 원. 그쵸? 그리고 대변에는 돈이 110만 원이 나가면 되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럼 취득했을 때 내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는 얼마예요? 100만 원인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계정 과목이 있는 게 그게 내 돈이니까. 아시겠죠? 원래는 단기 시세 차익 중간에 팔으려고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매매를 못하고 결산일이 됐어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알려줘야죠 또. 그쵸?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평가라는 걸 해야 되겠죠. 맞나요? 평가를 했더니 떨어뜨릴까요? 올릴까요? 올려볼까요? 네. 뭐 평가를 120만 원에 평가를 했어요. 시장의 값이 120만 원이 됐어요. 저는 원래 이전까지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였어요? 100만 원짜리였죠. 100만 원짜리인데 이제 120만 원이 됐죠. 그럼 얼마의 가치가? 20만 원만큼이.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20만 원만큼의 자산의 가치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우리는 대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평가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평가 이익이 얼마? 2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뭐에 해당해요?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죠. 맞나요? 그러면 수익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결산일이잖아요. 다시 손익으로 마감을 해서 자본으로 다 보내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수익 계정 과목은 손익으로 마감한과 동시에 제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오늘 결산일이니까. 이해가 되죠? 12월 31일이 평가는 하고 장부에 마감 버튼을 누르면 얘는 다시 없어진다고요. 손익계산서로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장부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제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무조건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해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전년도의 마지막 잔액이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돼서 넘어와서 내가 그 잔액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년도의 기말이 올해의 기초가 돼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전년도 결산일 날 마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손익으로 넘어가 버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고. 매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되면
평가 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내 장부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2020년에도 팔아보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이 돼서 다시 또 평가를 한번 하게 됐어요. 계속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났는데 8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자, 전년도에 내 장부가 얼마였죠? 120.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내 자산의 가치가 20만 원만큼 더 늘었죠. 그래서 120만 원이 넘어왔었죠. 자산이. 그런데 얼마로 평가했다고요? 80만 원으로 평가했으니까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40만 원만큼이 없어진 거죠. 네, 40만 원만큼.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이 자산이 감소해요. 감소하는 것만큼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40만 원만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또 뭐에 해당해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리고 평가라는 걸 했으니까 내 자산의 가치가 또 40만 원 떨어졌으니까 내 장부가는 80만 원이 되어 있겠죠. 아무튼 평가한 금액이 항상 내 장부가가 돼요. 내 장부가는 계속 바뀌니까 자산의 가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 2021년 3월 6일 날 얘를 처분하게 돼요. 값이 갑자기 130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130만 원으로 뛰어서 내다 팔 거예요. 내다 팔 건데, 자, 팔았으니까 저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나요? 얼마짜리가? 얼마짜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80만 원짜리가 나가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 더했고 40만 원 뺐죠? 그러니까 내 자산이 20만 원 증가했고 40만 원 감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장부상의 단기 매매 증권은 80만 원이라고 남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난 이 80만 원어치를 다 내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내 단기 매매 증권은 80만 원이 나가요. 얘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장부가. 이해되시나요? 돈을 받아야 돼요. 얼마 받아야 돼요? 당연히 13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맞나요? 이 13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처분가. 그래서 항상 처분하면 가격이 두 개가 나와야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얼마 남았어요? 50만 원 남았나요? 그쵸?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이번에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처분 2. 처분 2. 이 얼마야? 50만 원.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또 계정 과목의 분류가 뭘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돈 버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단기 매매 증권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죠. 얘는 원래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다 배웠었고 배운 그대로고. 그럼 이제 한 가지 머릿속에다 둬야 될 건 모든 자산은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장부가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평가한 금액으로 장부가가 계속 바뀌어 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단기 매매 증권이었습니다.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쵸? 뭐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취득했어요. 100만 원에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들어와요? 얼마 들어와요? 11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맞죠? 원가에 포함시켜 주니까. 그러면 대변에 가서 돈이 나가면 돼요. 얼마가? 110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었지만 이게 취득원가죠. 그쵸?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된다? 110만 원이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해에 평가라는 걸 했는데 얼마의 평가였어요? 120만 원에 내 취득원가는 얼마라고요? 110. 그럼 얼마가 늘었죠? 10만 원만큼이 늘었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10만 원만큼의 가치가 올라가야 하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얼마? 10만 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매도 가능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처리하는 게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평가 이익이라고 붙어 있지만 얘는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해요. 자본 항목으로. 그러면 자본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내 자본이 일단은 증가를 한 거는 맞아요. 증가는 했지만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까지. 팔아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까지는 유보시켜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이니까 당연히 다음 해로 뭐 해야 돼요? 2월 시켜놨죠. 그러면 내 장부상에는 내 단기 매매 증권은 총 토탈 얼마가 되어 있어요? 120만 원이 되어 있죠?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장부가는 평가 금액으로 바뀌어요. 1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나는 머릿속에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 120만 원 안에는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두 개가 넘어왔는데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이 2월 돼서 넘어왔고 또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 2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내 장부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현재. 이해되셨나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 해 결산일 날 됐더니 80만 원이 돼버렸어요. 장부가는 어차피 120이었으니까 80만 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떨어졌죠? 40만 원만큼 떨어졌죠. 맞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40만 원만큼의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원래 손실이라고 써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년도에서 뭐가 넘어왔어요?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 2월 돼서 넘어왔죠. 그래서 이익을 먼저 갖다 써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가? 10만 원이 먼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서 생겼던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소멸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있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이제 없다. 그런데 이익만 없어진 게 아니라 또 뭐가 생겨야 돼요? 손실도 생겨야 되는 거죠. 이익은 이제 없어지고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매도 가능 증권 뭐가 생겨야 돼요? 평가 손실이 얼마가 생겨야 돼요? 30만 원. 그럼 다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뭐에 해당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자본이니까 또 다음 연도로 뭐 돼야 돼요? 2월 시켜야죠. 그러면 다음 연도 입장에서 이제 2021년 1월 1일 날은 내 매도 가능 증권은 마찬가지 플러스 해줬고 마이너스 해줬고 그래서 평가 금액 얼마가? 80만 원이 넘어온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80만 원이 넘어왔고 그런데 손실이 30만 원이 같이 넘어왔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익은 여기서 없어졌으니까. 손실만 안고 왔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 그리고 있다가 이제 3월 6일 날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면
저는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이 없어지면 되죠. 맞죠? 얼마짜리가? 얼마짜리가? 네? 얼마짜리가? 80만 원짜리가 없어져야죠.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가격으로? 내 장부가로 나가야 돼요. 내 장부가로 나가야 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돈을 얼마 받아야 돼요? 130만 원 받아야죠.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월 돼서 넘어올 때 매도 가능증권은 80만 원이 2월 돼서 넘어왔고,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도 2월 돼서 넘어왔죠. 얘네들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얘가 또 뭐 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처분하는 시점에서. 얘랑 관련돼 있는 게 매도 가능증권은 없는데 평가 손실만 계속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같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가 없어져요? 30만 원이 없어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양쪽의 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가 비었어요? 20만 원만큼이 비었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해요? 매도 가능증권? 이제는 처분이 마지막에 팔았으니까 이제 팔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은 뭐에 해당해요? 그렇죠. 영업의 수익.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끝나버렸으니까. 실제 이건 내가 가득한 수익이니까.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은 전 단계의 상황을 계속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바로 직전의 마지막 장부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익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80만 원짜리를 130에 팔았죠. 단기 매매 증권. 그쵸?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예요? 5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겨요. 그쵸?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중간에 평가 이익이랑 평가 손실이 생겼는데 얘를 계속 안고 왔죠. 맞나요? 그래서 계속 이월시켜서 넘어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죠? 11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취득을 했죠.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이 취득 원가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110만 원이 취득 원가잖아요. 그죠?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했던 110만 원짜리를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어요? 130에 팔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가 남았어요? 20만 원만큼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에 처분 이익이 20만 원만큼이 딱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계속해서 2월에서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원래 회계에서 잘 설명을 안 해줘요. 세무 2급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경우의 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뒤에 가서 자본단원에서 제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미리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직전 마지막 평가액하고 마지막 처분액과의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생긴다. 매도 가능 증권은 최초의 취득가액과 마지막 처분가액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된다. 그렇게 특징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그림을 조금만 앞에 하나를 그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고 한번 가치가 상승해서 평가를 한번 했고요. 다시 가치가 떨어졌었고 그리고 다시 가치가 올라가서 제가 처분을 했어요. 맞죠? 매도 가능 증권도 취득가액이 있고 올라갔다가 진짜 네, 하다 보니까 칸이 모자란 것
다시 그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매도 가는 증권도 마찬가지. 처음에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맞죠? 이렇게 세 개의 상황이 생겼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올라갔을 때 바로 뭐라고 처리해요?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익으로 처리를 해요. 이익으로. 그리고 가치가 떨어졌죠.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 전부 다 뭘로? 손실로 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평가한 금액과 마지막 처분한 금액, 이 차익만큼을 모두 다 뭘로 봐요?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런데 매도 가는 증권은 취득 원가가 계속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취득 원가가.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을 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했지만, 가치가 떨어졌을 땐 다시 이익을 먼저 소멸시켜주고, 그리고 원가보다 더 떨어진 부분을 손실이라 잡고, 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먼저 뭐부터 없애고? 손실부터 없애고, 그래서 차익만큼이 처분이익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 가는 증권은 무조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이 차익만큼이 처분손익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직전에 평가한 금액하고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회계의 한 70% 정도 됐어요. 70%. 이거하고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게 다음에 할 건데, 사채라고 하는 것도 원래 세무 2급에서 나올 건데 제가 미리 회계에서 설명을 다 드릴게요. 미리 회계에서 설명을 다 드리고, 왜냐면 그 사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둘은 여러분들이 숫자만, 이 앞에 숫자만 바꿔서 막 풀어보시면 되겠죠. 제발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얘가 이해가 되면 2월 된다라는 거의 개념도 이해가 되실 거고, 바로 미실현 보유 손익이 뭔지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